이항영의 월가이드,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떨어졌습니다.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발표에도 무색하고 아마도 두 차례 표결이 실패에 들어가면서 이런 시장의 흐름이 나타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결국은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사실 보면 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익숙해진 그런 시절이 됐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달 동안요, 이틀 연속 주가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연일 하락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이제는 3, 4% 정도 하락은 무덤덤해지는 정도가 됐습니다. 이것은 국내 주시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상원에서의 그런 합의가 멀지 않아 성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은 각각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의 생각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겠고 결국은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결국 자기네 주민들, 자기네 국민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합의는 되겠으나 그런 것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뭔가 실망감이 나오는 거죠. 오늘 새벽에 출발, 우리 시간으로 보면 밤이죠. 미국 시간에서 새벽에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물론 크게 하락했지만 상당히 반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연준에서 거의 무차별적으로 결국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에 대한 매수, ETF가 됐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투자 등급에 있는 채권까지 적극적으로 사주기로 했고 거기에 한도도 없애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은 실질적인 이런 시장에 대한 지원 방안,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확진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동안 분명히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나타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에 10배가 됐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사망자 수가 이제 500명이 넘어섰습니다. 미국도요. 그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진단을 빠른 속도로 지금 늘리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어찌됐건 S&P 500은 고점 대비 33%가 정확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30%가 하락하는데 불과 20일입니다. 거래일수 한 달이 조금 넘어졌습니다. 달력으로 보면은요. 2월 19일 날 고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연일 사상최고가 기록이었고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세상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만큼 시장이 급락한 상태가 됐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좀 끔찍하게 주가가 떨어진 걸 보여줄 수 있는데요. 또 하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보여주는 것이 고점 대비 30% 하락에 얼마나 빨리, 얼마나 시간이 23일밖에 안 걸렸고 그 전에 24일, 25일 있었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주가 떨어진 거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도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소비자 지수는 모닝 컨설트의 ICS라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한 달 만에 20% 이상 급락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들 미리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수많은 앞으로 경제 지표가 쏟아질 텐데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상당 부분 시장에도 반영돼 있을 거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만 눈으로 보이는 숫자가 딱딱 떨어질 때마다 잠깐 불안하겠죠. 그중에 오늘 하나가 나온 것이 소비자 신뢰지수의 급락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에서도 연일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엇갈리는 전망들도 나오지만 아무래도 이 비관적인 전망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판단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경제 전망 그리고 수익 전망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잠깐 보여드린 것은 경제 전망 자체요. GDP 성장률을 닷새 만에 지금 다시 하향 조정했고요. 최근 한 달 동안은 네 번째, 세 번째 바꾼 거 되겠습니다. 이건 어제도 한번 보여드린 그림인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노란색이 엊그저께 나온 것이 되겠고요. 파란색 왼쪽에 나온 것들이 지난주에 나온 것이다. 그만큼 많이 내렸고요. 특히 이제 3, 4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분기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떨어지냐는 것인데요. 이제 마이너스 24%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도 얘기가 나왔지만 연준의 세인트 루이스의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 실업률이 30%까지 갈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충격적인 일들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S&P 500의 주당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신 분들은 주당 이익에 대한 개념이 약간 부족합니다. 물론 개별 기업에 대한 주당 이익은 있고 PR 같은 거 여러분 쉽게 이해를 하시지만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
코스피 200 있죠? 뭐 코스피가 됐건 코스피 이게 주당이익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지금 제가 여태까지 업계에 있으면 한 명도 대답한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그만큼 별로 그런 것들이 중시 안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런 수치가 별로 반영이 안 되겠다는 것인데요. 미국은 S&P 500 기업의 정확한 주당 이익이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500개 기업 전부 다 이익 전망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은 주당 이익이 165달러였습니다. 주당 165달러였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제 3,400 갔을 때 올해 전망치에서 PER이 20배다 얘기 나오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게 한 달 전에 막 주가 막 떨어지고 고점이었을 때요. 골드만삭스가 내린 것이 162달러 정도로 내렸었고요. 지금 업계 전반적인 평균은 170이지만 빠른 속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번에 물론 최악의 경우 염두에 둔 거지만 S&P 500의 주당 이익을 110달러까지 급격히 하향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 정확히는 33%를 이익이 감소한 거거든요. PER이 우리가 일반적인 지난 한 달 전, 두 달 전과 똑같은 높이를 본다 그러면 지금 30% 이상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다만 밸류에이션은 더 낮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고 밸류에이션을 더 지금 16배로 지금 15배가 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만약 더 낮추는 사람들은 지금 2천이 뭐냐 더 떨어질 수 있다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 이 가격 대비 더 떨어질 수 있는 건 수학적으로 반면이 떨어지는 계산법이라 되겠습니다. 1분기에는 15% 이익이 감소를 얘기하고 있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123%입니다. 마이너스 123%는 뭐겠습니까? 작년은 흑자였는데 올해 적자까지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 적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마이너스 21%, 4분기에는 좀 증가해서 27% 얘기하는 것이 골드만삭스의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30% 정도 하락에 밸류에이션이 비슷하다고 하면 얼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RBC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RBC의 의견 자체는 139달러가 되겠습니다. 아팔로사 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하면 또 이분들도 정말 한가닥하는 헤지펀드계의 대부가 되겠습니다. 요즘 보시면 헤지펀드 운영자들을 많이 소개하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헤지펀드를 하던 사람들이 참고적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아주 시쳇말을 말씀드리면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지펀드는 주가의 수익률이랑 상관없이 지수랑 상관없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해서 헤지펀드 운영자들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요. 다만 지수가 계속 모든 것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웬만한 헤지펀드가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가 작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 뭐 이런 것들 지수랑 상관없이 떨어질 때도 벌자고 하는 사람이 헤지펀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참 쉬었던 레이 달리오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 주위에서 수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에도 저도 소개해드리지만 뭐 유튜브나 뭐 그런 블로그나 포스팅에서 많이 레이 달리오가 나오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데이비드 테퍼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항상 비교할 때 보면 그동안 큰 재미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시장이 추가로 10에서 15%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떨어져도 너무 떨어졌다는 얘기하면서 자기는 이제 한국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약간 이제 발 담그는 정도라는 표현을 제가 직역하면 그런 표현인데요. 조금씩 지금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뭘 사냐면 기술주를 산다는 겁니다. 기술주 중에 흔히 얘기해서 거대 테크 기업들, 일단 뭐겠습니까?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중국의 알리바바 이런 걸 좀 사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아주 조심스럽게 사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 밖에 헬스케어 섹터 정도도 좀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한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하락한 시장에서도 뭐 강세를 보인 업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렇게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주식들은 사실 보면 거의 똑같은 흐름을 가고 있고 상당히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의 실적이랑 근거 없이 상당히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왕왕 벌어지고 있지만 소위 그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백신을 한다거나 뭐 무슨 치료제를 한다거나 심지어는 제가 무슨 그런 사업하는데 제가 공시만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뉴스만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하셔야 되겠다는 걸 지금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근접해 있다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기업에서 단 한 군데도 지금 그 FDA에서 승인 난 적이 없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데 잘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런 리스트들 벌써 미국에서도 18개, 19개 정도 나오고 그들의 단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상당히 많이 지금 미국에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보면
본론으로 들어가면 전인삼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몇 개 말씀드리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되었건 극장을 안 가는데 뭔가 집에선 뭐 합니까? 놀면 뭐 하냐? 우리나라 요즘 그런 그 연애 프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놀면 뭐 하니 딱 그거 제목 그런 것 같던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똑같거든요. 놀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뭐라도 보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오늘도 8% 주가가 올라갔고요. 또 하나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줌비디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스카이프 방송도 스카이프를 쓰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 몇 번 얘기했거든요. 스카이프를 쓰지 말고 줌을 쓰라고. 왜냐하면 써보시면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들 있죠. 그런 것들을 회사에서 일상 화상 대화할 때 보면 그냥 다 줌을 쓰는 겁니다. 물론 스카이프도 좋죠. 스카이프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데 줌이 지금 사상 최고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20%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게 엄청 비쌉니다. 네, 회사에서도 말도 안 되게 비싸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PR이 1000배 이상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게 해서 그 테슬라 같은 거라 어찌 보면 저는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유료로 쓰고 있는데 이게 좋긴 좋은데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겠고 이런 거만 이딴 거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슬랙입니다. 슬랙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쓰죠, 이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네. 주위에 그런 친구들을 물어보시면 그 회사에서 거의 다 씁니다. 이 슬랙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다 쓰고 결국 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도 결국 경쟁사의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게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지금 사상 최고의 그 일간 활성화된 사용자 수도 있는데요. 이게 슬랙이 그걸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심벌드 워크인데 이것도 역시 주가가 이렇게 반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력은 없는데요. 그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일반적인 회사 이름이 동사가 됐고 명사가 되면 게임은 끝난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검색하다는 것이 자체가 20년 전은 두유 야후에서 네. 지금 다 누구나 다 구글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카카오페이 돈 보내듯이 친구한테 돈 보낸다는 것을 벤모미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미국 영어로는. 이게 벤모라는 것도 이제 페이팔을 써주면 게임이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쓰실 때요. 그 이메일을 나한테 보내달라 할 때 미국에서 쓰는 말이 슬랙미란 말을 쓰거든요. 슬랙미. 예, 슬랙미가 네. 이게 동사가 된 겁니다. 지금 슬랙이란 말이. 그만큼 게임은 끝난 게임이죠. 이것도 역시 지금 시장 상황은 분명히 맞는데 주가 이렇게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보잉이 골드만삭스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이 회사가 좀 망할 리가 없다. 현금은 충분하다 그런 거 나오면서 오늘 조금 주가 반등한 것도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무작정 따라하기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